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좀 우울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친딸에게 말이죠,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고 강요한 친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그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그 천안지원 형사 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께서 말이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 42살 여자입니다. A씨, 그리고 48살 B씨,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그 A씨는 말이죠, 작년 9월입니다. 13살 된 그 자신의 친딸에게 말이죠, 엄마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서 용돈을 벌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에게 SNS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이 A씨의 남자친구 B씨도 말이죠, 30여 년 차이 나잖아요. 이 사람도 말이죠, 13살짜리 그 소녀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나하고 관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말세지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성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하고 성도덕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좌파 우파 지도자들 중에 성적인 문제로 강제 퇴임을 하거나 말이죠, 그런 사고를 저지른 분들이 기억나시죠? 누가 많이 있습니까? 좌파죠.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시장을 지낸 박원순 씨, 부산시장을 지낸 오거돈 씨, 충남지사를 지낸 안희정 씨,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좌파들만 이런 성범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좌파는요, 공산당들은요, 이 성을, 섹스를 말이죠, 공산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종북 좌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사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왜 이렇게 문란했을까요? 일종의 이 사회를 혁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만 문제가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정은영 부장판사는 말이죠, 어떻게 판시했느냐? 폐륜적인 성매매 제한을 받은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마음 아프죠, 여러분? 아동의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냥 흘러들어가는 식으로 듣지 말자고요. 이게 좌파운동의 결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뉴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이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 뉴라이트 출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뉴레프트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뉴레프트가 뭔지 아세요? 신좌파 운동입니다. 좌파들은 말이죠, 보수를 향해서 뉴라이트라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 보수는 말이죠, 좌파를 향해서 왜 신좌파, 뉴레프트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 보통 전통적인 좌파는 말이죠, 이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좌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 정의 부분에 상당히 치우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노동운동, 계급투쟁도 하지만은 사회 정의 부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이 문제다. 문재인이가 이야기한 거 아시죠?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표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의 막 마음을 흔들어 제끼고요, 이 땅에서의 행복, 엔조이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회정의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이름은 거창하고 아름답잖아요. 이 미명하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성해방운동을 합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합니다. 페미니즘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사회문화적 억압에 대한 저항정신을 길러줍니다. 동물들의 권리, 요즘 개를 많이 보호하잖아요. 길거리 고양이도 보호합니다. 도둑고양이도. 자, 다문화주의, 이게 종교다원주의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면은 야 진짜 멋지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보존하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 속에 신좌파가 있는지, 그들은 환경운동이지만 들어가면은 성적인 문란을 유도하고 말이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심어주는, 사람이 먼저면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성해방운동인데요. 자, 여러분, 전통적인 성적 규범과 억압에 도전하는 것을 길러줍니다. 이 도덕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도덕이 개인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권리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낙태 권리, 피임, 성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막 성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적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이, 콘돔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신좌파 운동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좌파에다가 종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온전해지는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보니까 말이죠, 성적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대한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말이죠. 자, 성해방운동을 통해서 가정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수자 운동입니다. LGBTQ, 레즈비언, 게이 쭉 나가는 겁니까? 바이섹슈얼, 이런 그 성의 정체성을 인정하자는 운동을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운동을 합니다.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죠? 이게 신좌파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이죠,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억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 제국주의, 환경파괴, 그리고 억압적 사회규범에 대한 비판.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룰로, 사회적 세상에서도 룰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범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말이죠, 나가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아동을 그렇게 한 죄가 아주 나쁘죠. 돌로 맞아도 말이죠, 시원찮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성을 말이죠,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이죠, 종족 번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엔조이 개념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범죄가 말이죠, 나타나지 않을지 말이죠,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범죄를 없애려면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좌파, 뉴레포트 운동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말이죠, 다 모여서 반국가 세력이 됐습니다. 종북좌파 말이죠, 해방운동, 주사파운동, 김일성 시체 영생교까지 말이죠. 자,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을 폄하해서 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죄를 실질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오늘 말이죠. 골기하는 거 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광화문에 합류하십시오.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으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었죠. 나와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 다양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무너지게 되면 말이죠. 고려 연방제로 갑니다. 필리핀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필리핀이 암흑세계가 된답니다.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말이죠. 식민지 제외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꼴이 돼서 되겠습니까? 친중국 정책을 펴는 사람, 친러시아 정책을 펴는 사람, 친북 정책을 펴는 사람, 그거 수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한일협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야 말이죠. 지금 선진국에서 도열의 반열에 올라와서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이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말로만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일 날 광화문으로 전부 모이십시다. 기도합시다. 외칩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